EY Partners.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 건설 전문 정동욱 변호사입니다. 요즘 상담을 하다 보면 인테리어 공사 관련 분쟁 상담이 정말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자주 나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공사비를 더 달라는 분쟁입니다. 처음 계약할 때는 분명 이렇게 말합니다. 이 금액이면 됩니다. 그런데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나면 업체 쪽에서 갑자기 추가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뜯어보니까 생각보다 상태가 안 좋네요. 자재 가격이 올라서 어쩔 수 없습니다. 그 부분은 원래 견적에 포함된 게 아닙니다. 이런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는 예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근 9억 원 규모 호텔 리모델링 공사 분쟁에서 100% 승소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인테리어 공사비 관련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실제 사건을 진행하면서 느낀 점을 바탕으로 인테리어 공사비 분쟁을 막는 방법을 계약 단계부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크게 3단계입니다. 첫째, 계약할 때, 둘째, 공사하는 중, 셋째, 분쟁이 생긴 뒤. 먼저 1단계, 계약할 때입니다. 인테리어 분쟁의 대부분은 계약서에서 시작됩니다. 계약서를 제대로 써두면 나중에 싸울 일이 훨씬 줄어듭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업체 담당자를 믿고 견적서 한 장만 보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바로 이 부분이 문제입니다. 계약서에는 꼭 들어가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공사 범위입니다. 공사 범위는 최대한 자세히 적어야 합니다. 계약서에 그냥 거실 인테리어 공사라고만 쓰면 부족합니다. 어디를 공사하는지, 어떤 자재를 쓰는지, 어디까지 포함되는지 이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벽지, 바닥, 조명 공사가 포함되는지, 철거와 폐기물 처리까지 포함되는지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확인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업체가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건 원래 포함된 게 아니었습니다. 이 말을 막으려면 처음부터 공사 범위를 분명히 해두어야 합니다. 두 번째, 공사비입니다. 총 공사비를 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추가 공사비가 생겼을 때 어떻게 처리할지도 정해두어야 합니다. 계약서에 이런 문구가 있으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협의한다. 실제 들어간 비용대로 정산한다. 이런 문구가 있으면 나중에 비용이 크게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총액을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추가 공사가 필요하다면 반드시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등으로 합의한 뒤 진행한다고 적어두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문구입니다. 추가 공사는 서면 합의 후 진행한다. 구두 합의만으로는 추가 공사비를 청구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이 있으면 나중에 분쟁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공사 기간입니다. 인테리어 공사에서는 공사비 문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사가 늦어지는 경우도 자주 발생합니다.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나는지 계약서에 명확히 적어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해진 날짜보다 늦어질 경우 하루에 얼마를 지급할지도 정해두면 좋습니다. 이걸 어려운 말로는 지체상금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는 업체 정보와 하자 보수 내용입니다. 계약서에 업체 대표자 이름, 연락처, 사업자 등록번호가 제대로 적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사가 끝난 뒤 문제가 생겼을 때 언제까지 고쳐줄 것인지, 어떤 범위에서 고쳐줄 것인지 이 내용도 계약서에 적어두어야 합니다. 나중에 문제 생기면 고쳐드릴게요. 이 말만 믿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계약서에 남겨두셔야 합니다. 이제 2단계, 공사하는 중입니다. 계약서를 잘 써두었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공사 중에도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인테리어 현장에서는 정말 많은 말이 오갑니다. 이 부분 색상 바꿔주세요. 여기 자재를 조금 더 좋은 걸로 바꿔주세요. 이런 대화가 계속 쌓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분쟁이 생기면 서로 기억이 달라집니다. 건축주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그 금액 안에 포함된 줄 알았습니다. 반대로 업체는 이렇게 말합니다. 추가 비용을 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공사 중에 바뀌는 내용은 반드시 문자나 카카오톡 등으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현장에서 말로 정한 내용이 있다면 바로 문자나 카카오톡을 보내세요. 사장님, A 부분 변경으로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고 하셨는데 추가 금액이 얼마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증빙 자료도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남겨두면 나중에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업체가 추가 비용을 청구한다면 말로만 듣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왜 추가 비용이 필요한지, 금액은 얼마인지, 기존 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이 내용을 문서로 달라고 하셔야 합니다. 이 요청 하나만 해도 근거 없는 추가 청구를 막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사진도 꼭 찍어두세요. 철거 전 사진, 공사 중 날짜별 사진, 공사 완료 후 사진 이렇게 단계별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업체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건 원래부터 그랬습니다. 반대로 건축주 입장에서는 이렇게 주장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공사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때 사진이 아주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이제 3단계, 분쟁이 생긴 뒤입니다. 업체에서 갑자기 추가 공사비를 달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계약서, 견적서, 문자, 카카오톡, 입금 내역 이 자료들을 먼저 모아두세요. 그리고 업체가 추가 공사비를 요구한 내용도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언제 요구했는지,
어떤 이유를 들었는지, 얼마를 요구했는지 이런 내용을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그 다음 상대방의 요구가 부당하다고 생각된다면 내용 증명 우편을 보내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 추가 공사비 청구를 이렇게 보고 있다. 이 입장을 공식적으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소송으로 가게 되면 언제 어떤 내용으로 문제 제기했는지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업체가 공사비를 더 달라고 한다고 해서 무조건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업체가 추가 공사비를 청구하려면 원칙적으로 맡긴 사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물론 말로 한 합의도 상황에 따라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서에 이렇게 적혀 있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추가 공사는 반드시 서면으로 합의해야 한다. 이런 문구가 있다면 업체가 마음대로 추가 공사비를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처음 계약할 때 문구가 중요한 것입니다. 다만 현실에서는 소송까지 가지 않고 합의로 끝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때도 조심해야 합니다. 추가 공사를 일부 지급하기로 현장에서 정하였다면 합의서에 반드시 이런 문구를 넣어야 합니다. 이 합의금 외에 본 공사와 관련된 추가 공사비를 더 이상 청구하지 않는다. 이 문구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 문구가 없으면 합의를 하고 돈을 줬는데도 나중에 업체가 다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때 받은 돈은 그 부분에 대한 것이고 이 부분은 별도입니다. 이런 식으로 다시 청구하는 것입니다. 결국 추가 공사비 분쟁이 생겼을 때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먼저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부당한 청구라면 내 입장을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그리고 합의할 때는 추가 청구를 막는 문구를 반드시 넣어야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인테리어 공사비 분쟁을 막으려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계약서의 공사 범위와 추가 공사비 기준을 명확히 적어 두어야 합니다. 둘째, 공사 중 변경 사항은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남겨야 합니다. 셋째, 합의할 때는 이 돈 외에는 청구하지 않는다 라는 문구를 꼭 넣어야 합니다. 인테리어 공사는 금액이 큽니다. 그리고 막상 공사가 시작되면 되돌리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제대로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공사비를 갑자기 더 내라는 요구를 받았거나 이미 분쟁이 생겼다면 혼자 판단해서 돈을 지급하지 마세요. 먼저 계약서, 견적서, 대화 내용, 사진부터 차분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 전문 변호사와 함께 자료를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법률 이야기를 쉽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